가시는 곳은 수원 산림과학원 유전자원부 저희들이 가는데요. 가시는 동안에 차에서 좀 가시면서 좀 주무시고요. 가시면 좀 멀어서 고민은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볼 만한 장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먼 길 가는 길에 교수님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장소는 아마 우리나라 모든 산림 품목, 즉 나무라고 좀 우리는 나무를 개발해서 생산해서 시중에 일반인 산림 개발하는 사람들 또는 수목, 과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보급해주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분자 이런 것들도 전부 작종 교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새로 품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백운산에 특화된 대나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거기서 교배를 시켜놓고 심어놓고 있고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헛개나무 이런 것들도 전부 풍성 1, 2, 3호 신품종으로 재래종은 한 7년, 8년 만에 열리는데 3년 만에 수확이 가능하고요. 해거리를 안 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들, 무궁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들을 개발해서 직접 거기서 키우고 있고 또 복분자 같은 경우도 가시가 없는 복분자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에다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가면은 아까 백운배가 됐든 이런 걸 할지 가을철이기 때문에 많이 열매가 열려 있어요. 허락받지 않는 한 따먹지 마세요. 그런 건 전부 다 개발해야 되고 또 그 씨앗을 받아서 나중에 파종해서 다 크면은 그걸로 다른 품종을 만들어내고 교배를 하고 그런 전부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살짝 가서 하나씩 따갖고 와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마 그 전부 번수당이라고 죠. 번수당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에 안내도 자세히 받으실 거고 또 우리나라 산림 종자랄지 이런 품목들을 개발하는 기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먼 길이지만 즐겁게 또 많은 거 배우고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또 상가에서 만났는데 김용숙 과장님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본인이 직접 쓴 책도 한 권씩 드릴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 얘기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도 참고로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들 나누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거 어떤 품목입니까 아시죠? 네. 복분자 딸기, 호종 복분자 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이거? 두릅요? 음나무순입니다. 음나무. 그 동네에서 음나무라고 그러고 음나무도 있는 말인데 우리 교감에 보면 음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나무를 쓰시는 게 많고 음나무순입니다. 근데 특색이 좀 있죠? 가시 없는 게 보입니까 여기서? 근데 이게 혹시 이제 음나무를 재배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여기다 음나무 순을 따서 보시면요 4월 11개월 22사일 순천 기준자마 음나무 순이 딸 겁니다. 근데 음나무 순을 따 보시면은 어떤 건 굉장히 커. 한 80g, 100g 나갑니다. 어떤 건 10g밖에 안 나거든요. 순을 따 보면은 크고 적고 그렇습니다. 상품적이니까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크기가 같죠. 길이는 15cm로 저희가 거의 조정을 했어요. 15cm. 그 다음에 무게는 20g에서 25g입니다. 그래서 이 음나무 품종은 일반 품종은 크고 적고 그러는데 음나무 순 크기가 거의 같더라. 그런 것들이 품종을 다 했다.
많이 그 해드리고 이게 아마 가시어분 냉나무 청송이라는 품종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처럼 보니까 이거? 예? 가래. 어때요? 돌배. 아유, 돌배. 돌배 비슷하게 칩니다. 이게 산돌배입니다. 산돌배. 산돌배라는 게요. 우리 그 라보에서는 잘 못 봅니다. 산돌배는 강원도에서 백두대간을 쭉 따라가면 경북권까지 그쪽에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가 언제 수확합니까? 가을에 저 아무튼 9월 넘어서 추석 되기 전에 따서 파면 조금 많이 받고 추석 세 번이면 가격이 싸지고 그러죠. 그래서 추석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돌배 같은 경우는 언제쯤 따야 될까요? 소리 내린 다음에 소리를 맞아야지 이게 이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산돌배는 8월 10일 되면 익어버립니다. 8월 10일 되면 익는데 우리 돌배처럼 돌배가 단단한 석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석세포도 없습니다. 근데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에서 설악의 향기라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합니다. 가셔서 인터넷에 설악의 향기 그러면은 산돌배로 만든 인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 아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꽤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것들이 지금 강원 내기에서 심어져서 제품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향도도 굉장히 높고 향기도 굉장히 좋아서 요즘에 그 기능성 음료를 많이 나오죠. 기능성 식초 음료. 식음료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도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색깔도 굉장히 좋고 향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거? 배추. 배추. 포동가루입니다. 포동가루. 포동가루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옛날에 시골에서 산에 가면 자가는 것들 많이 줬거든요. 우리가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게 한 10g, 8g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10g, 8g 되면은 제가 농가 입장에서는 너무 적어서 손이 많이 가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키워놨습니다. 이건 지금 조금 적은 건데, 5톤세스란 품종은 한 20g까지 키워놨어요. 20g 정도. 그러니까 아주 도전성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품목이다. 또, 드셔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우리 양다리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들어서 도시화가 되면서 대부분 아파트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들 아토피 많이 있죠. 아토피 여기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이 가래나무 줄기 관련된 분들이 아토피를 받을 때 굉장히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여기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관련된 거니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경수는 나무는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린다. 농작물을 가는다. 이 세대 기간이 10 내지 15년으로 굉장히 길다. 농사, 우리 연농사 받는 가지면 1년에 다 결정나잖아요. 근데 나무는 오래 걸린다. 또 나무는 목본임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농작물처럼 적은 면적에 그냥 기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면적이 필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역시 좀 지각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넘어가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나무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보면은 뭐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좀 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품종을 만드는 게 요즘은 맛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도 아니다. 이거는 크면 좋다. 그런데 요즘은 큰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오래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약이 되는 것들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흥미, 맛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또 외관 예쁜 것도 많이 따지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작업들이 조성성이 좋다.
감남과 껍질이 안 벗기니까 내피가 좀 잘 벗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풍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넘어가서 1980년부터 90년 사이 뭐 광원, 이대 이런 풍경을 만들게 되고요. 2000년대 이후는 대한, 유풍, 한가위, 장원, 자원 이렇게 다섯 개 풍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풍경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풍경이 아마 거의 100과 정도 되는 이 풍경 같았다. 또 대부분이 크면 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크면서 맛이 대체로 된다는 데 의해서 저런 이의 풍경을 좀 심으면 꼭 의도를 갖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남도 지역에 요즘 감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재배하신 분들 다 우리 연로 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배를 치고 계시고 또 관리도 좀 못 오셔서 거기서 강치 수준에 있다 보니까 나무 쪽에 감품이 굉장히 안 좋다. 또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것이 흔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남부 쪽에 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쉽게 뭐 순천, 광양, 하동, 진주 이런 데의 감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지금은 다 중국권으로 왔습니다. 정안감, 충주감, 고려, 일본감이 굉장히 안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현지에 가보면은 역시 남부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강치 수준이고 또 나무 나이가 거의 한 30년, 40년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좋은 품질의 감이 보일 수 없는 느낌이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감정이 얼마나 경진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게 되겠으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련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많은 품종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보, 대한, 밀품, 장원사, 한가위 여기까지고 강택, 유마, 축한, 이원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2011년,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만들어졌죠. 보면은 크기가 뭐 대한 같은 경우는 뭐 29g 거의 반 중후만 건조들 굉장히 큰 것들이 분동이 됐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안은 남부 쪽에서 굉장히 잘 적응이 돼서 다닌답니다. 그래서 의약품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대안하고 미풍을 남부 쪽에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혹시 감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가 그런 분들입니다. 혹시 다음에 심고 심으시면은 뭐 연결을 해서 수명을 받아가서 심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두입니다. 요즘에 전남권에 호두 굉장히 많이 심죠. 호두나무 영업 가격이 얼마씩 주고 사겠습니까? 아십니까? 15,000원. 우리 선생님 15,000원 싸다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예,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그 15,000원씩 받고 심고 있는 나무 또 그만 분명히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실력을 심으셔서 5년 후에 과연 한자 무실 수 있을까? 그런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문의 올 때 심어도 될까라고 여쭤봤을 때는 전남권에는 거의 심을 데가 없습니다. 높은 지역에만 심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주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엄청 심어버리더라고요. 또 담양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담양 같은 데는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 데도 엄청 심어놨습니다. 기초부터 기초부터는 뭐 장어이나 있는데 장어이 있었죠. 여기 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좀 서늘한 지역, 삼도봉 지역이에요. 무진, 장기, 인천, 이쪽자가 영도 그쪽에 서늘한 지역 때문에 됩니다. 근데 그걸 따뜻한 데다가 갖다 심어놓으면 너무 춥니다. 굉장히 옵니다. 또 개화기실 시기에 풍경도 잘 안 되니까 도시가 안 되게 됩니다. 제가 전남권에서 호두나무 심으면 하수위가 엄청 높은데 이쪽에 순창자라 인근에 좀 높은데 그런 데까지 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심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묘목 가격이 15,000원이 엄청 비싼 겁니다.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도나무를 갖다 보면 과장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에 농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고 포도나무 심으면 5년 후에 이제 달리잖아요. 그때 보면은 저기 영동에서는 5년생 봤을 때 말고 10kg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집 것은 500g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속 터질 일이 아니라. 이렇게 못 보면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10년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요즘 들어서 내한성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포도나무는 따뜻한 것도 싫어하는데 또 추운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도 좀 추운 쪽에 해당돼서 가끔씩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다가 잘 달리다가 도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내한성이 조금 있는 추운데 심어도 잘 싼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호도 수원 2호 정월 7선 여러 것들이 지금 품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묘목을 공부하신 분들께서 제가 볼 때 좀 담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담합을 해서 춘천북도 이원에 가면 묘목 생산자가 대규모로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10만 곳씩 쭉쭉 만들어서 그분들이 공부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품종들이 있어도 되게 안 심어지고 있고 그쪽 것들이 많이 심어지고 있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이것들이 품종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도 좀 차이가 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실력이란 방법도 아주 좋은 품종은 절대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접목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접목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에 비해서 접목이 잘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음식에서 상대가 되는데 저도 사실 우리가 직접 시험부에 심어서 그 결실된 상황을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얘기를 하기는 힘드는데 현지의 것도 사실 우리의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들보다 특히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보름달 이 정도 된 수준이라고 얘기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대적으로 좋은 수준이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왕호들은 굉장히 큰 거 있는데 이게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만 왕호도 저희가 다들 그러면 큰 걸 좀 심어야 되겠다. 라는 소식이 되는데 이게 우리 것하고 미국의 맥킨스타라는 데하고 여배를 시켜서 만든 거였는데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아까 크기가 나왔죠. 그러면 입중이 34.5g, 인중비가 40, 굉장히 큽니다. 근데 껍질은 굉장히 큰데 항상 샀으면 좋잖아요. 항상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에피소드가 그랬는데 언젠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방금 전시 전달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보고만 전달하는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확 들어가지고 군대별로 하나 갔습니다. 이게 봤으면은 근데 딱 이것들이 큰일 났는데 다행히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도 안에 실속이 없을 때는 사실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수원 2호나 그 다음에 골든본, 보름달, 칠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가에 좀 심어지면 좋을 것 같다. 따뜻한 지역 또 아주 추운 지역 말고 적진, 김천, 영동, 그 다음에 우주, 진안, 장수 이런 쪽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적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다리 아까 보셨죠? 토종다리에도 지금
세안, 대성, 치고, 오톤, 센스 이렇게 4개 품종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고 요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이 만들어진 품종 보존원이 강양과 동방면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강양에 아시는 분들 이평기의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 농장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달린다. 또 분배성은 어떤가 자세히 좀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고작종 다리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 앞뒤에 YT를 보신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홍보가 됐는데 대부분이 양다리는 여기 해남, 뭐 순천 이쪽에 따뜻한 데서만 제기되거나 내한성이 약해서 추운 데서는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기 내한성이 좀 높이기 위해서 양다리하고 저기 토종다리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만든 게 대명, 황옥, 자라는데 이것들은 추운 데서도 잘 자라면서도 여름에 크기는 거의 양다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잘 키울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이것들이 토종 다리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일반 한 8g, 9g 정도 된 것들이고 밑에 것들이 품종인데 역시 훨씬 더 크더라. 여기 보시면 뭐 17g, 16g, 보통 센스라는 품종은 거의 20g 정도 되다. 굉장히 자생적인 것들을 많이 키워놨다. 크게 만들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조작동 다래도 이제 해남이나 순천성만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수원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면 크기가 일반 지금 양다리가 보통 한 93g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황옥이라는 이 명주 시루하고 이 교잡을 시킨 용계체는 뭐 120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양다리보다 크더라. 그리고 수원에서도 재배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품종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황옥인데 안에 또 가면을 잘라서 우리가 색깔을 굉장히 좋고 맛도 꽤 좋은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양다리 드셔보실 때 양다리 껍질에 낄 수 있는 굉장히 굵은 털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드셔야 되는데 이건 뜯고 다행히 그 억센 털도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서는 음나무, 참주, 봄나무, 꿀야, 전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혹시 제가 팁으로 드린다면은 안부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품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음나무 얘기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지만은 순채로, 나무 순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조생성 빨리 나와요. 빨리 새순을 수확을 해서 그 다음 어디 농산물 집합하게 내면은 제 높은 가격을 줄까. 올해 4월 5일 날 순천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새순이 나왔어요. 그때 1kg당 가격이 얼마 정도 였어요? 3만 원. 굉장히 하지만 거의 그 정도 됐답니다. 4월 5일 날 3만 원 정도. 근데 일주일 후에 순천 나오니까 전주가 대대로 정도가 일주일 뒤에 나온다. 4월 12일에는 얼마 정도 만원씩. 그 다음에 4월 25일 우리 여기 나오죠. 다 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빨리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진짜 제 값을 받는데 조금 늦어지면은 가격이 아주 많이 다운되더라. 그래서 남북지역에서 수채를 집중으로 해서 중부지역 이쪽에서 서순이 안 나와. 달리 한 배를 넣는다면 남북지역에서도 수채를 넣을 수 있어요. 세원으로 가면 일주일 정도 가는데 그럼요. 그것도 고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선 나름입니다. 밤이 많이 그래가지고 일이 안 가서
빨리 나온다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반대쪽이면 남도 쪽에 남동항에서 많이 받는 데가 있으면 빨리 나왔습니다. 오른쪽에는 용나무, 구름나무, 참중나무를 보면은 문일이 굉장히 같다. 이후로 그쪽 도면은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남쪽, 동쪽에 심어라 한다면 원에 따라서 심기 절대 안 됩니다. 이 품목들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배수가 잘 된 땅을 양심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룡면 이쪽에 쭉 올라서 전략면 이쪽에 보성 가는 데 쪽에 우리가 생각보다 입지도 좋고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좋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전석기라고 해서 돌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돌자가 아는 데 따지면 진짜 잘 됩니다.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런 데 입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시도를 하면은 효과적이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헛개나무는 뭐 그냥 이렇게 풍선 윤리사고 이렇게 세계 품목이 만들어졌는데 7, 8년생 한나무 한 8kg 정도 일본 생산식 이렇게 품목으로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10년생 헛개나무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거 이 뿌리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거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지고 또 지금 이 헛개나무 꽃에 벌들이 와서 꿀 따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혹시 벌 키우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다. 벌은 안 계십니다. 벌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 있었나 내가 굉장히 좋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요. 엄청나게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아무튼 예, 헛개나무가 보시다시피 벌들이 굉장히 수놓습니다. 벌을 굉장히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보다 어떻게 크죠? 아카시아 나무보다 한 20일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우리나라 중류종이잖아요. 네. 월불 생산량의 70%를 아카시나무가 자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나무를 제껴놓고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카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카시나무하고 같은 시기에 꽃이 피면 절대 안 됩니다. 다행히 한 20일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아카시나무는 한 일주일 정도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한 17일 정도 핍니다. 굉장히 길고 벌들이 서로도 없다. 나무에 꿀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벌들이 꿀을 따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 조건이 벌들을 심어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 벌들이 좋아해야지 좋아 아니면 꿀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없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풍선 24번인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얘가 크고 많이 아닌 개체입니다. 다음은 뭐 금나무입니다. 금나무를 뭐 장점이 있는 거고 하고 금나무 역시 가시가 하나도 없는 청송, 가시가 어쩌다 하나씩 있는 청산. 그다음에 가시가 일반 개체와 똑같이 있으면서 맛이 굉장히 좋은 개체가 있었으면서 이게 청송이 이렇게 세개 품종이 만들어졌다. 청송은 가시가 하나도 없고 가지에 치가수가 7개 정도 갖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나무 세수는 순을 수하로 쓰자면 순을 만들어낸 주기수가 많아야 된답니다. 근데 보면 가시 없는 은나무 청송이 치가수가 7개이기 때문에 해승 개수는 7개 정도 더 만들어집니다. 해승 개수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개수는 3개밖에 안 되거든요. 2배 이상 치가수가 많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또 새순 경화기간인데요. 새순이 나와갖고 빨리 새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지죠. 한 하루 이틀 만에 억세져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청송이라는 것은 새순이 나와서 한 10일까지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한 10일까지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더라. 그 다음에 청산은 10일, 그 다음에 청수는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개체는 한 2배 정도 오래 놔둬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상품성이 있더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가시가 하나도 없는 청종이 되고요. 가시가 한 개씩 있는 청상. 그 다음에 청수는 일반계처럼 똑같이 가시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시기거든요. 동화가 일반계처럼 나오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 아직 나왔습니다. 청수는 굉장히 조생성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4월 5일날 지금 세종이 나와서 하늘 지금 그런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맛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시가 일반계에서 똑같이 있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품종을 하고 세계 품종이 품종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 수가 있고요. 혼자 따기는 뭐 요즘 들어서 제가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고 제가라면서 별로 많이 재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혼자 따기는 다섯 개 품종이 만들어졌더라. 아시죠? 아무튼 열매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좀 달리더라. 근데 이제 혹시 전라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뭐 전라남도에서도 보면 한평 이쪽 다 재배합니다. 그 복분자 따위가 외국산이라는 맛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복분자 따위가 한 3.5% 정도 생활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미국에서 품종이 있고 아메리카노 블랙 아스를 그 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연구할 때는 외국에서 품종을 가져오면 로얄티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본인은 25년 넘어서 지금은 로얄티 자유로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초창기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 국내 재배 농가에서 로얄티를 주면서 어떤 품목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 정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 들어온 먹는 것보다 우리 신도로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경향에 맞춰서 로얄티도 좀 안 주고 유니크것을 갖고 만들어서 우리 재배농가 소득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지금 저게 그 고창이나 순천부터 재배배들도 복분자라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용리보감의 복분자를 약용으로 썼을 때 약용 그 한약용으로 복분자가 된다는 거 아시죠? 용리보감에서 우리 토종 복분자를 가지고 이게 복분자로 약용을 쓴다는 것이 미국 것을 갖고 이게 복분자라고 됐을까요? 되지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그 편자에 기록되는 아마 그래도 공부하셔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약용으로 쓸 때는 이걸 써야 된다. 이걸 가지고 복분자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복을 계획을 있다. 그 다음에 주위에 가보시면요, 방향도 좀 심어져 있고, 뭐 곡성도 좀 심어져 있고, 순창, 그 다음에 충북, 청원, 충남, 청양, 경북, 고성, 한 8개 분야에서 지금 250개 정도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놔서도 이 복분자 딸기는 아직도 재배 역사가 20년이 안 됩니다. 6년,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야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장점이 수세도 강하고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진짜 많이 달려주는데 제때 수영 유도나 이런 처리를 못하면 아무리 걸음을 많이 해도 키워도 안 달려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역시 야생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사람 말을 안 된다. 그래서 재배 기술을 좀 제대로 알고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말 그대로 수세가 많기 때문에 상 만드는 게 쉽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기화시켜서 젊은 층에서는 기대학적으로 믿음 쓰겠다. 한 나무당 이것들 같은 게 보통 6kg 나오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우선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배하는 데 가보면 양은 많은데 연구가 좀 믿음 쓰겠다. 일단 얘기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기대학적으로 오시면은 잘 믿으겠다는 거예요. 돌배나무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산돌배 사냥이라고 만든 품종인데요. 8월 초순에 익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게는
한 71, 2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주먹보다 조금 적은 그리고 원래 돌배 그러면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방향에서 배분배 말고 다른 데는 자라거든요. 한 20g, 30g 되는데 이 상대배는 70g 정도 키워놨다. 그 다음에 당도도 한 14.5g, 15g 있습니다. 우리 과일로 드시고 계신 흰골 추황 이런 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른쪽에 특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돌배입니다. 돌배, 석향, 그 다음에 방향, 배분배, 수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석향은 한 77g 정도, 방향, 배분배, 수향은 한 194g 정도 연배가 크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급적이면 전국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목을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분배는 전남권 방향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배분배를 들이대면 앞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감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마감목은 전남권에서는 잘 안 됩니다. 뭐 대군산, 정산, 지리산 딱 그 정도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모델 같아서 마감목도 이렇게 세 개 품종이 만들어져 있더라. 저기 완도에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완도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되게 됐습니다. 다 마감목이 아니고 유럽 마감목입니다. 혹시 유럽에 가보시면 그것으로 많이 제가 심어요. 키워놔서.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 마감목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제 여기 아까 보시면은 마감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우리나라에 마감목, 산마감목, 단마감목, 그 다음에 유럽에서 들어온 유럽 마감목 이렇게 있는데 마감하고 한마감은 높은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내면 잘 합니다. 항상 이렇게 떨어지고 당마감목은 울릉도에 가면 있는 것들이 같이에요. 동해안자로 있는 것들인데 당마감은 그나마 좀 합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보면 아파트 주위에 그다음에 고속도로 IC 들어가는 경관하시는 건 다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연배가 좀 노란 느낌이 크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문화도 아까 읽는다고 했죠. 문화도 가로수로 쓸 수 있는 문화, 학원에다 심을 수 있는 문화, 이렇게 풍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이쪽에 저희 과거 물어보신 입구에 가로수로 씌우는 문화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철이 지나서 혹시 다 됐는데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진짜 엄청납니다. 잘 습관시켜서 심어놓으면은 요즘 들어서 무궁화 진딧물 많다는 얘기 많이 쓰죠. 네. 진딧물 많이, 꽃들보다 아름다운 건데요. 진짜 관심 갖고 통풍 잘 되는데 동집수로 딱 떼서 수영을 잡아내면 꽃도 한 100일 정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라 해줄 수 있고 품종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09년 비유포부가 발효된 이후에 이렇게 9수종 한 24개 품종 정도가 이렇게 출고이 되는 국대나무, 나무, 밤나무, 고두, 복분자까지 가해, 무궁화, 산전자, 조개 이렇게 24개 품종 정도가 만들어졌고 한 15품종 정도가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밤나무, 은나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주문화에 교육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급을 해주냐는 얘기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 분들서 이런 대로 보급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종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내가 심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하고 심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이 신품종을 육성을 해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라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보호 출원합니다. 여기서 2년간 실사를 해서 품종보호 등록을 해줍니다. 제가 품종보호 등록이 되면은 산림청에다가 그 국유 직무 육성 품종을 보급을 해주라. 보급 요청을 여기다 산림청에 갑니다. 산림청에 그걸 나서
농림축산부 종자위원회에다가 국유 직무 육성 품종 처분 심의 요청을 받고 이분들이 종자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을 해줍니다. 건강실시법으로 줘라, 운영실시법으로 줘라. 로얄티는 2% 받아라, 3% 받아라. 이렇게 처분을 주면은 한인 쪽에서 이제 처분 실시 공고를 합니다. 이런 품종을 분양하겠다. 그러면은 묘목 생산업자 또는 뭐 각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로얄티를 지급하고 이분들이 묘목을 만들어서 세계 문화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묘목 생산업자에다가 이렇게 접수나 삽수를 해주는 것이 되겠고, 묘목은 이분들이 이렇게 세계 문화에 판매하는 거. 이렇게 입법이 구성이 그렇게 있답니다. 제가 2013년까지는 그냥 제가 인문으로 그냥 농가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잘못됐다고 해서 간단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방법에 주면서 이거를 다음에 혹시 우리가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산림청 지원 대상 품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농업 품목을 재배하면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산림청 지원 대상 품목을 인쪽곡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5개 품목 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가 여기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찍어 가셔도 다 이게 지원 안 해준다고 떼쓰면 큰일 나고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양시가 다를 수 있고 화순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각 지자체 관계가 하고 협의를 해주죠. 나는 이런 품목을 심고 싶은데 지원이 가능한가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월이 몇 번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9월 달까지입니다. 9월 달에 담당자가 협의를 하셔서 내가 이 품목을 심으면 지원이 가능한 걸 협의를 하신 다음에 지원을 찾으면 뭐 굳이 그분들이 안 해주시려고 하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지원 대상 품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인기 있는 품목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책으로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시아 그리고 있거든요. 뭐 보면 여기 은나무, 헛개나무, 오갈비, 산수유, 뭐 헛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육이었습니다. 아무튼 잘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고 집에 농가하고 캠핑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아까 돌배나무에 있는 백꽃입니다. 백꽃 예쁘죠? 안 예쁩니까? 네. 제가 얘기할 때마다 많이 보는데 옛날부터 사실 백꽃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화의 월급하고 오만이 상경인데 일치 중심을 자기가 알아가는 쪽 보고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백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노래를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아서 보니까 꽃들이 다 예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관성도 같이 굉장히 있더라. 그 다음에 또 꽃도 예쁜데 불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꽃 피는 기간이 한 12일 정도 됩니다. 저는 경관수로 심어서 그걸 키우는 분들의 미혼도 환경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배나무가 앞으로 심는다면은 꽃이 피었을 때는 경관수였다. 또 아무튼 특화시켜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요즘 들어서 뭐 벚나무 축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벚나무 축제가 몇 개의 지역이 있는지 아십니까? 30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 국가도 아니고
일본 타입에도 불구하고 많이 심어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강화된 지역에다가 이 조개나무를 심으려면 거기다 꽃피는 시간이 길고 제가 봤을 때 더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쪽에 쓸 수도 있다. 또 그걸들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밀원주로 활용을 수가 있고 가을에 열매가 익었을 때는 가을에 쓸 수 있는 소득 가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또 굉장히 큰 팁인데요. 상돌배에 관련된 거에 지금 여기는 미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돌배 상향이라는 분들인데 이 미탄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지금 혈압 조절 강화제예요. 이게 혈압 조절 강화제로 쓰고 있는데 이 혈압 조절 효과를 조사해 보니까 미탄 이게 지금 약으로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잘 하면은 굉장히 좋은 약재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 또 여기도 보면은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알부틴, 피부 밀도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 그러고 있고요. 이것들 같은 경우도, 기능성 실 물질이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알부틴하고 프로겐단을 신고를 조사해 보니까 알부틴 신고는 0.6g입니다. 0.6g인데 여기 보면은 미타는 7.84입니다. 7.84니까 0.6에 그냥 10배 정도 굉장히 좋은 질이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서양배도 같이 비교했는데요. 서양배가 0.63 수준이니까 신고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때는 문제는 굉장히 좋더라. 약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수적이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예쁘죠?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에 가보셨습니까? 네. 마이산에 가면 이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김이다, 김. 마을 김. 그 앞에 이제 여기쯤에 저 하나 있죠? 운수사라는 저 있어요, 운수사. 운수사라는 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천연기념물 385 청실입니다. 청실. 예쁘잖아요. 아무튼 이게 지금 적게 보여도 여기가 그냥 80cm 정도 높이가 거의 20m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12인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심어놨을 때 축제와 관련된 쪽에 충분히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역에 보시면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색깔도 가진다. 또 열매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려집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특화된 지역에 특화해서 심어놓으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 교수님 자랑 했는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캐나다 아니 터키 그 발표할 때. 아무튼 8월 15일부터요 세계 양봉대가 개전해서 개최가 됐는데 5일간 10,000명이 오셨습니다. 뭘 키우신 분들은 마을을 벌처럼 남학교 잘 되고 굉장히 많이 잘 살아주시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개막식입니다. 15일 날 4시에 개막식을 했는데 이게 자리가 4,000석짜리 자리입니다. 근데 굉장히 서 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막식까지 4,0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국내 행사도 많이 해왔는데 굉장히 많이 모여주더라.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터키랍니다. 터키에 이쪽에 하나에 이렇게 12,500개 정도
시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한 4,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딱 3배 정도 거기가 자원수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산양의 높은 지역에 이렇게 만큼 우를 생각할 수 있는 들풀들이 많이 이렇게 꽃이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포장되지 않는 식으로 쭉 따라간다. 이렇게 피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쪽 같은 경우는 꽃이 많이 피었는데 높은 지역에는 눈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경치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답죠.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3,0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우리 작불과 같은 작불이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 이거 좋고 또 그걸 좀 이렇게 놓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지역이 굉장히 아무튼 크게 많더라.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산들도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었죠. 근데 여기도 아직까지 이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낮은 산인데 대부분 높은 고산입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동영상 하나 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보셨어요, 이거? 생각나죠? 직접 그걸 다 가면서 품종, 그걸 들고 품종을 만든다니까 우리 아이 보는 것들, 질병에 지향성이 있으면서 병이 안 걸리는 것들, 일 잘하는 것들까지 품종을 만든다고 그러면 보시는 분이 이렇게 도토리를 하셨고 제가 그냥 다 해서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실내에서 읽으시니까 조금 지루하시죠? 고맙습니다. 이거 보셨으니까요. 이제
이 앞에 나가서 여기 조경식 쪽에 쭉 돌아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앞쪽에 벤치 앞
네.